자, 어제 컨텐츠 영역에 박스 1번까지 했었습니다. 박스 2번 하고 이제 부터 부분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안 만든 거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자, 박스 2번 쪽 볼게요. 자, 요 부분이 박스 2번입니다. 자, 박스 2번에 또 중앙으로 배치되는 요 부분을 이너로 잡을게요. 이너 안에는 왼쪽에 텍스트 있는 부분을 DIV로 한 개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또 DIV로 잡을게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플룻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 박스, 초기화 시켜주는 빈 박스를 한 개 더 추가시켜서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넣어 볼게요. 자, 박스 2번 쪽으로 갈게요. 자, 이너 박스를 한번 우리가 넣었었고요. 이너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 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텍스트 넣는 div 박스 한 개 넣어주고요. 오른쪽 이미지 넣을 수 있는 div 박스 넣어줄게요. 이름 달아볼게요. 왼쪽에 클래스명은 박스 언더바 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명은 박스 언더바 img라고 할게요. 자, 텍스트 쪽은 플룻 레프트로 할 거고요. 이미지 쪽은 플룻 라이트로 할 거예요. 자, 초기화 시켜주는 빈 박스 한 개 더 추가로 넣을게요. 자, div 박스로 클래스명은 스페이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박스 언더바 텍스트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이제 글자를 넣으려는 p 태그 해서 글자를 채워 넣을게요. 자, 그리고 박스 언더바 img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여기는 img 태그로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p 태그에 글자를 채우고 이미지 태그에 경로 넣어 볼까요? 자, 글자 넣어주고 이미지, 요 이미지 찾아서 넣어주세요.
자, 글자가 다 채워졌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에 보면은 이 박스 2번 자체에 위쪽과 아래쪽 쪽에 선이 들어가서 있어요. 이미지를 잘 보면은 좀 연하게 그어져 있지만은 위쪽에 선이 있고 아래쪽에 선이 있습니다. 이 선부터 만들어 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을 만들어 넣으려면은 폭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이 박스 2번의 크기를 폭은 100%에 여기에 높이를 240 픽셀로 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 라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CSS 쪽으로 가주세요. 자, 클래스명 불러볼게요. 자, 점 클래스 표시를 하고 박스 2번 불러봅니다.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폭 넣을게요. 위드스 100%, 높이 헤이트 240 픽셀. 자, 위쪽에만 라인을 넣어 볼게요. 볼더가 테두리 넣는 건데 볼더를 위쪽에만, 볼더 탑 해서 테두리를 3가지 넣습니다. 굵기, 스타일, 색깔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굵기는 1픽셀짜리로 한 칸 띄울게요. 실선 솔리드입니다. 또 한 칸 띄울게요. 색깔 넣습니다. 샵 2629F0번. 자, 그러면 틀이 만들어져 있는지 위쪽으로 라인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라인이 위쪽 박스 1번이랑 딱 붙여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띄워 볼 건데 여백으로 띄울 겁니다. 자, 여백이 패딩이 있고 마진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패딩을 쓸까요? 마진을 쓸까요? 패딩이에요. 여기가 박스 2번이에요. 지금 위쪽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패딩이에요? 마진이에요? 마진이죠. 요 트랩 위쪽으로 여백을 줘야 돼요. 마진으로 해서 위쪽에만 여백을 줘볼게요. 자, 마진 탑 할게요. 100픽셀로 띄워주세요. 자, 여백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박스 1번이랑 여백이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넣었던 게 이너는 위쪽에 공통적으로 한 개 빼놨어요. 1400에 마진 영어토로 한 개 빼놨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박스 언더바 텍스트, 그 다음에 박스 언더바 img 이렇게 넣어뒀고요. 자, 텍스트는 왼쪽으로,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자, 불러봅니다. 클래스명 박스 언더바 텍스트 쪽, 왼쪽으로 배치시킬게요. 플룻 레프트. 자, 그리고 이미지 쪽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박스 언더바 img 쪽,
오른쪽으로 플룻 라이트. 자, 텍스트가 왼쪽에, 이미지가 오른쪽에 배치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텍스트가 왼쪽에, 이미지가 오른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붙어져 있죠? 이럴 때는 패딩일까요? 마진일까요? 이때는 패딩이에요. 패딩으로 여백으로 띄워줘야 돼요. 자, 우리가 라인을 넣고 이미지를 넣었으면은 그쪽 위쪽으로 띄우는 거는 마진으로 띄웠는데 그 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여백을 띄우려면 패딩입니다. 패딩을 넣어 볼게요. 텍스트 쪽으로 가서 패딩 위쪽으로만 여백을 줄게요. 100픽셀. 자, 여백 띄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텍스트 쪽은 이제 위쪽으로 또 떨어졌고요. 이미지 쪽은 살짝만 좀 띄울게요. 자, 패딩 탑으로 해서 25픽셀만큼만 띄울게요. 자,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박스 2번 끝났습니다. 이제 푸터 해볼게요. 자, 마지막 요 부분이 푸터 부분. 자, 푸터 부분에도 위쪽으로 라인이 요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폭 높이가 필요하고 위쪽에 테두리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푸터 안에 그 다음에 중앙으로 배치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이너가 또 들어가져야 돼요. 이너 안에 보면은 왼쪽에 주소가 있고요. 오른쪽에 요 버튼들이 또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 박스를 나누어 주는데 왼쪽에는 div 박스로 넣어 줄 거고요. 오른쪽 요 세 개는 UL로 목록 태그로 넣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푸터 쪽으로 갑니다. 푸터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올게요. 자, 박스 한 개 만들어 둘게요. div 박스의 클래스명은 inner로 만들어 주고요. inner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왼쪽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주소를 넣을 div 박스 한 개 만들어 주고요. 오른쪽에 버튼들 넣어줄 ul 목록 박스 넣어주세요. 자, 이름 달아볼게요. 왼쪽에 주소 달린 곳 클래스명은 footer 언더바 info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목록 박스 클래스명은 footer 언더바 btn이라고 할게요. 자, 이 주소를 넣을 요 인포 박스를 왼쪽으로 붙여주고요. 버튼들 있는 UL 박스를 오른쪽으로 붙일 거예요. 플롯이 필요한 자리는 스페이스
빈 박스가 한 개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한 개 더 추가로 빈 박스 넣어주세요. 자, 클래스명은 스페이스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이미지 볼게요. 자, 왼쪽에 이 부분이 푸터 언더바 인포 부분입니다. 인포 박스 안에 요 글자를 넣을 수 있는 P 태그 해서 글자를 두 줄로 줄넘김해서 BR 줄넘김해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는 목록 태그 UL로 해서 LI 한 개, 두 개, 세 개 넣어주는데 자, 왼쪽에는 이 셀렉트 박스네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목록들이 쭉 나와야 하는 곳이네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글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푸터 언더바 인포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글자를 넣을 수 있게 P 태그 넣어줍니다. 자, 두 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푸터 언더바 btn 목록 태그 안에는 3개의 li가 있습니다. li 3개 먼저 넣어 둘게요. 자, 그리고 li 첫 번째 곳에 요 언어 선택하는 요거 폼 태그를 넣어야 되는데, 폼 태그 이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HTML의 마지막 그 폼 태그 할 때 요거 선택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li 태그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 볼게요. 자, 셀렉트로 한번 묶어주고요.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내용물은 옵션으로 넣습니다. 자, 옵션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이게 한 개짜리 내용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코리안 넣어주고, 잉글리시 넣어주고, 제페니즈 이렇게 해서 3개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li는 요 언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넣어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요것만 글자만 넣어볼게요. iOS하고 안드로이드 글자를 각각 넣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됐으면 이제 CSS 쪽으로 가볼게요. 자, 주석 처리 먼저 해볼게요. 컨트롤 슬러시 푸터 부분. 자, 이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박스 2번하고 지금 푸터 부분이 똑같아요. 여기가 푸터 부분입니다. 위쪽에 라인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박스에 폭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폭을 100% 넣어주고요. 높이를 100픽셀로 넣어주고요. 위쪽으로 테두리를 한 개 넣어줄 겁니다. 자,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푸터 자, 폭 위드스 100% 높이 헤이트를 100픽셀. 자, 위쪽에 테두리 줄게요. 볼더 탑 쪽으로. 자, 세 가지 써넣어야 됩니다. 굵기, 스타일, 색깔 요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굵기는 1픽셀짜리 한 칸 띄워서 실선 솔리드로 한 칸 띄워주고, 색깔은 아까 넣었던 색깔이랑 똑같이 넣어줄게요. 2629F 0번. 자, 푸터에 위쪽 라인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푸터에 폭 높이 넣었고요. 위쪽에 라인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이너로 우리 공통적으로 위쪽에 한번 적어 넣었어요. 폭이 1400에 마진 영호토로 가운데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요 글들을 푸터 언더바 인포로 넣었어요. 이 부분을 불러내서 왼쪽으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푸터 언더바 btm 부분,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붙일 거예요. 자, 불러내 볼게요. 클래스명 푸터 언더바 인포 부분 왼쪽으로 먼저 붙일게요. 플룻 레프트.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푸터 언더바 btm 부분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플룻 라이트. 자, 그러면 이미지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제 배치가 됐을 거예요. 자, 왼쪽에 인포 부분에 위쪽에 너무 붙어져 있어요. 위쪽을 여백을 조금 줘볼게요. 오른쪽도 위쪽에 너무 붙어져 있을 거예요. 위쪽 여백을 좀 줄게요. 인포 부분에 여백 줍니다. 패딩 탑으로 해서 여백을 30픽셀로 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btm 부분 여백 줄게요. 패딩 탑으로 해서 여백을 35픽셀로 주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위쪽으로 여백이 이제 떨어졌을 겁니다.
자, 왼쪽 거는 이제 됐고요.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거 LI 부분을 이제 일렬로 나열시켜야 되겠죠? 플룻 레프트로 이제 불러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었나요? 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아까 목록 태그 BTN 부분에 LI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일렬로 나열시키기 위해서 플룻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빈 박스를 넣어 두세요. 자, 그 빈 박스 넣었으면 다시 CSS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이 BTN 부분이에요. BTN 부분에 LI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일단 왼쪽으로 나열시켜 줄 거예요. 플룻 레프트로 나열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 그 LI 부분에 파란색 테두리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넣어 줄 거예요. 테두리 색깔. 자, 그러면 이 테두리를 넣으려면 폭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폭과 높이를 한 개당 80에 높이 50으로 높이를 30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를 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래스명 footer 언더바 btn, 이게 목록 태그의 이름이었고요. 그 안에 li들을 불러낼게요. 자, li들을 일렬로 이제 나열시켜 줄 거예요. 플룻 레프트. 자, 그리고 사각형의 그 박스에 테두리를 만들어 넣을 거예요. 테두리 만들어 넣으려면은 폭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폭을 80픽셀로, 그 다음에 높이를 30픽셀로 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테두리 넣어 볼게요. 볼더. 자, 볼더를 위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탑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면 그냥 볼더입니다. 볼더를 해서 3가지 넣을게요. 굵기, 스타일, 색깔, 이렇게 3가지로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굵기는 1픽셀 짜리로 한 칸 띄울게요. 7선으로 넣을게요. 솔리드. 또 한 칸 띄워주고, 색깔은 파란 색깔 3566 D6번으로 넣어주세요. 자,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해 주세요. 자, 파란색 선이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근데 파란색 그 박스들이 졸졸이 붙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여백을 주면서 띄워져야 됩니다. 왼쪽으로 여백을 줄 건데, 이럴 때는 마진일까요? 패딩일까요? 마진이죠, 마진. 마진으로 해서 왼쪽에만 여백을 좀 줘볼게요. 자, 마진 해서 레프트, 마진 레프트. 여백을 7픽셀로 띄워줄게요. 자, 여백 떨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파란색 테두리로 상자가 한 개 만들어졌고, 이제 왼쪽으로 여백이 7픽셀씩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왼쪽에 지금 붙어져 있죠? 왼쪽에 붙여져 있는 글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볼게요. 자, 텍스트 어라인 센터 넣어주세요.
자, 가운데 정렬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글이 위쪽으로 조금 붙어져 있을 겁니다. 세로 줄에서도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넣어 볼게요. 라인 헤이트 높이만큼, 이 박스의 높이가 30이었어요. 그럼 라인 헤이트도 30 픽셀 똑같이 넣어 줍니다. 자, 가운데로 왔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3개의 박스가 지금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미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거 LI는 테두리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박스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거 LI를 불러내서 이 파란색 테두리를 없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LI 안에는 셀렉트 박스를 넣었죠. 셀렉트 박스에는 이 테두리가 무조건 들어가져요. 이 테두리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테두리 먼저 없애 볼게요. 자, 클래스명 푸터 언더바 btn 안에 li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li를 불러 볼게요. 콜롬 nth 실드 첫 번째 거 이렇게 부를게요. 자, 첫 번째 거 li를 불러내서 파란색 테두리를 없앨 겁니다. 볼더 넌으로 테두리를 없애주세요. 자, 없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없어진 이곳에 셀렉트 박스만 남았는데 이 셀렉트 박스의 크기를 크게 키울게요. 자, 그럼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푸터 언더바 btn 안에 li가 3개가 있었죠. 3개 li 안에 셀렉트 박스라는 요 태그를 불러냅니다. 이 셀렉트 박스의 크기를 키울게요. 자, 폭을 80 픽셀로 줄게요. 자, 높이 넣을게요. 높이 헤이트를 30 픽셀로 줄게요. 자, 크기 키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크기가 얼추 맞춰졌는데 크기가 조금 작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박스에 테두리를 넣다 보면은 이 박스의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생기는데 셀렉트는 셀렉트 자체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의 안쪽으로 지금 선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려면은 위쪽으로 1픽셀씩 더 해주면 됩니다. 자, 더해서 높이를 넣을게요. 자, 헤이트 부분의 30 부분을 32로 바꿔줄게요.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로 해둘게요. 텍스트 어라인 센터. 자, 세로 정렬해서도 가운데로 넣을게요. 라인 헤이트 높이만큼 32픽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셀렉트 박스도 크기가 맞추어졌습니다. 자, 요 글자도 파란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가 지금 LI 부분이죠. BTN 안에 LI 부분을 파란색 글자로 바꿔 놓을게요. 자, BTN 안에 LI 부분에 찾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넣어 볼게요. 컬러. 자, 샵 3566 D6번 파란 색깔로 넣어 주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파란색 글자로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글자 크기하고 굵기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에 여기가 인포 부분입니다. 인포 부분에 글자 색이 요거 지금 회색깔 위주로 색깔을 먼저 바꿔줄 거고 글자 크기를 11픽셀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위쪽에 보면은 글자가 굵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글자도 크고요. 이 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인포 부분. 자, 인포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서 넣어 볼게요.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를 11픽셀로, 글자 색깔, 컬러 색깔을 샵 6번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11로 바꿔졌는지 글자 색이 회색깔로 바꿔졌는지 확인부터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10분 쉬었다가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미지에 보면은 요 부분 우리가 11픽셀로 폰트 사이즈를 바꾸었고 회색깔로 색깔을 바꾸었어요. 요 부분을 이제 바꿀 건데 다른 태그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여기만 색깔하고 크기를 바꾸어 볼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새로 들어갈 태그 넣어 볼게요. HTML 쪽으로 가 볼게요. 자, HTML 쪽으로 가서 푸터 인포 쪽으로 갈게요. 인포 안에는 P 태그로 해서 우리가 BR 넘김으로 해서 두 줄을 넣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굵게 지정을 할 곳이 여기에요. 이용약관 쪽. 자, 우리 모든 태그를 넣으면은 블럭 형식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태그 한번 넣어 볼게요. 이용약관 앞에 꺽쇠 가로 열고 스팬 닫을게요. 스팬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따라 붙을 건데 이 종료 태그를 잘라냅니다. 컨트롤 X 잘라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뒤에다가 스팬에 종료 태그를 붙여 넣을게요. 이 스팬 태그는 글에만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태그는 블럭 형식입니다. 자, div도 그렇고 p 태그도 그렇고 목록 태그 ul도 그렇고요. li 태그 모든 태그는 이제 넣으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스팬 태그는 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팬 태그를 우리가 넣었어요.
자,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글자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내기 해서 이 부분을 바꿔 넣을 거예요. 자, 불러볼게요. CSS 쪽으로 갑니다. 푸터 인포 쪽 밑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해서 넣을게요. 클래스명 푸터 언더바 인포 안에 우리가 스팬 태그를 넣었어요. 자, 스팬 태그는 클래스명을 적지 않고 태그만 넣었기 때문에 앞에 점 빼고 스팬 태그만 넣어줍니다. 자, 스팬 태그 불러내서 글자의 크기부터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아까 11로 넣었었는데 이용약관은 13픽셀로 넣어줍니다. 글자의 굵기도 바꿔줄게요. 폰트 웨이트 굵기를 볼드 넣어줄게요. 굵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도 바꿔볼게요. 글자 색 컬러 해서 글자 색을 검은색으로 샵 000으로 넣어주세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용약관 쪽에 잘못 적었네요. 이용약관 쪽이 푸터 언더바 인포 안에 p 태그 안에 스팬이네요. 자,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푸터 인포 안에 p 태그 안에 스팬으로 바꿔 넣을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스팬 태그 이제 불러내서 글자 크기, 굵기, 그 다음에 글자 색까지 바꿔 넣었습니다. 이렇게 스팬 태그는 그 태그에 글에 그 방해하지 않고 불러내서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굵기, 색깔까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바꿔 넣었으니까 위에 박스 2번에 보면은 이미지 볼게요. 이 부분에도 색깔이 바꿔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팬 태그를 달아주고 여기를 불러내서 색깔 한번 바꿔 넣어 볼게요. 자, HTML 쪽으로 갑니다. 박스 2번 쪽으로 가볼게요. 박스 2번 쪽에 박스 텍스트 쪽 P 태그 안에 보면은 여기 문의사항 쪽 문의사항의 앞에 스팬 태그 뒤에 스팬 태그 종료 태그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스팬 시작 태그와 문의사항의 끝에 종료 태그를 붙여 넣어 주세요. 자, 이거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박스 2번 안에 이너 있고요. 이너 안에 박스 언더바 텍스트 안에 P 태그 안에 스팬입니다. 불러내서 파란 색깔 글자로 바꿔줄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색깔 바꿔볼게요. 자, 요 불러볼 때 박스 2번 안에 이너 안에 박스 언더바 텍스트 안에 P 태그 스팬 태그 이렇게 불러줘도 되고요. 자, 가장 근접한 곳에 클래스 이름 있는 곳부터 불러내줘도 돼요. 그 박스 언더바 텍스트 안에 P 태그 안에 스팬 이렇게 불러내 볼게요. 클래스를 CSS에서는 점으로 표시가 꼭 돼야 돼요. 그리고 태그가 있는 곳은 그냥 태그만 적어 넣어주면 돼요. 자, 클래스 박스 언더바 텍스트 안에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 글자 색깔 컬러 파란 색깔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글자 색이 바꿔져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여기가 리스트였어요. 리스트 안에 여기가 div 박스였죠. div 박스 안에 글자 색을 파란 색깔로 또 바꿔 넣을게요.
자, 리스트 안에 div 찾아주세요. 자, 여기 뒤에다가 글자 색깔 바꿔 넣을게요. 컬러 자, 파란 색깔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비버 부분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시안 포토샵으로 꺼내 봐주세요. 자, 제가 동진인 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안을 가지고 이미지를 잘라 놓고 똑같이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메인 배너 쪽에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째로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 방식대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글자 같은 경우는 요 선택 툴로 가지고 높이만 재주면 돼요. 높이를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높이를 재보면은 높이가 지금 49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를 49로 넣어주면 돼요. 49px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뭐 여백이나 높이를 정할 때도 선택 툴로 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당겨서 높이 76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높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정확하게 재서 자, W가 지금 123으로 나와요. 그럼 폭을 123, 높이가 H 나옵니다. 35픽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부터 JPG 이미지 자르고 PNG 잘라서 두 번째 걸로 코딩 한번 해볼게요.